모든 햄버거집에 꼭 있는 것, 감자튀김입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다 똑같은 감자튀김 같아 보이지만은 굵기나 양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갈리죠. 특히 맘스터치는 아예 맛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함께 먹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인들도 감자튀김 꽤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감자튀김을 햄버거랑 먹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유럽 같은 서양 국가에선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요리에 감자튀김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감자튀김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이 감자튀김을 사랑하게 된 계기도 꽤 재밌습니다. 밀, 쌀, 옥수수와 함께 4대 작물로 꼽히는 감자로 만든 악마 요리 감자튀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악마 요리 감자튀김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생긴 감자튀김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만든 말이죠. 프랑스식으로 튀긴 감자 요리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파리에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관으로 일하기도 했었는데요. 제퍼슨이 파리에 살던 당시 프랑스에는 일명 감자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투안 오기스트 파르망티에. 이분은 원래 약사인데요. 감자 전도사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파르망티에는 젊은 시절 프랑스군에 있다가 프로이센 군의 포로로 잡히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자만 먹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감자는 가축 사료나 관상용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진 않았는데요. 막상 감자를 먹다 보니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낀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 파르망티에는 이때부터 식물학,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감자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메뉴를 감자로 만들어서 만찬을 열기도 했었죠. 당시 감자 보급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지금도 파르망티의 이름은 프랑스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프랑스의 클래식 감자 스프를 할 수 있는 포타주 파르망티에,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인 아쉬 파르망티에 등등 감자를 재료로 삼거나 가니쉬로 올린 요리에 파르망티에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거든요. 워낙 감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보니까 셰프들이 감자라는 이름 대신에 파르망티에를 붙였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무튼 이 파르망티에의 만찬은 토머스 제퍼슨이나 벤저민 프랭클린도 참석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특히 제퍼슨은 이 만찬을 꽤 인상 깊게 봤죠. 백악관 만찬에도 프랑스식 감자 요리가 올라왔으니까요.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도 하죠. 근데 이 감자튀김을 따라다니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프랑스가 먼저냐, 벨기에가 먼저냐. 사실 감자를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프랑스보다 벨기에가 먼저긴 합니다. 17세기쯤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감자를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온 건 스페인입니다. 때문에 누가 먼저 감자튀김을 먹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산업혁명으로 면실류가 싸게 풀리면서 대중화됐을 거라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썰어놓은 감자를 기름에 딥프라잉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예전엔 식용기름이 워낙 비쌌으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죠. 이 점에서 보자면 비싼 기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퍼졌던 게 아닐까 추측해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감자튀김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감자는 유럽에서 핵심적인 식량으로 주목받았거든요. 이전까진 삶아서 으깨어 먹거나 구워 먹는 게 다였는데요. 기름이 확산되면서 감자튀김도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영국에선 피쉬앤칩스를 먹었고 독일에선 소시지에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습니다. 또 스페인에선 튀긴 감자에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얹은 빠따따 브라바스 등을 먹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랑 감자튀김 요리도 아주 좋아합니다.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먹는 음식인데요. 감자튀김에 치즈 커드바, 그레이비 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죠. 아무튼 감자튀김을 이용한 음식은 나라별로 발전했지만 이걸 대중적으로 또 세계적인 메뉴로 끌어올린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죠. 우리가 햄버거집에서 감자튀김을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맥도날드의 공이 크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창기 맥도날드 메뉴는 굉장히 간소했습니다. 최소한의 구색만 갖춘 햄버거와 치즈버거 그리고 감자튀김이 다였죠. 당시 맥도날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햄버거보다 감자튀김 덕분이었습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따라올 곳이 없었거든요. 감자튀김은 이미 많은 가게에서 팔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서브 메뉴였습니다. 보통 서브 메뉴는 힘을 많이 들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최적의 감자튀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맥도날드는 표준화와 매뉴얼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가장 빛을 발하는 메뉴가 바로 감자튀김이었습니다. 엄청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죠. 감자의 굵기, 수분 함량, 기름 온도, 조리 시간까지 모두 통일했거든요. 지금은 때에 따라서 눅눅한 감자튀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늘 갓 튀긴 감자튀김이 나왔거든요. 맥도날드가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매장이 늘다 보니 이 감자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감자를 그때그때 썰어서 튀기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맥도날드의 CEO인 레이 크록은 아이다호주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잭 심플럿.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D램 3대 제조사로 유명한 마이크론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70대에 마이크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30대 때 이미 감자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감자를 꽉 잡고 있던 분이었어요. 맥도날드가 판매하던 감자튀김의 50%를 공급하던 감자업계의 거물이었거든요. 심플롯은 미국 동부와 서부에 감자 야채를 공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중이던 1940년 어느 날 자기 회사의 양파를 비싸게 사가던 캘리포니아의 한 가공업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회사는 뭔데 양파를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 알고 보니 양파를 건조시켜서 미군에 납품을 하던 업체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야채를 건조하면 가벼워지고 보존 기간도 늘어나니까 전쟁터에 보급하기에 딱이었거든요. 심플롯도 이때부터 양파를 건조해서 미군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에서 심플롯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너넨 감자가 주력 사업이니까 건조 감자도 한번 줘봐라, 이런 거죠. 이때부터 감자도 건조시켜서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당시는 전쟁 중이다 보니까 꾸역꾸역 감자를 납품할 수 있긴 했지만은 심플롯은 직감을 했죠. 전쟁이 끝나면 건조 감자는 희망이 없겠구나. 이때부터 감자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회사에서 근무하던 화학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냉동 감자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요. 당시는 급속 냉동 기술과 냉동 식품이 확산되던 시기였거든요. 이걸 활용해보자는 거였죠. 근데 심플롯은 딱히 내키진 않았다고 합니다. 감자를 얼리면 뭉개질 거고 해동한 감자는 그닥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급속 냉동고 한 대를 사봐서 개발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통감자는 제대로 얼리기도 힘들고 요리할 때도 힘들어지니까 감자를 썰어서 얼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프렌치 프라이 크기로 잘라서 얼리게 된 거고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감자튀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감자를 그냥 얼린 게 아닙니다. 감자를 살짝 데치고 튀긴 후에 급속 냉동을 했죠. 이게 1947년에 제품화됩니다. 처음부터 잘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튀김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오븐에 넣고 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죠. 심플롯은 이때부터 판매 타겟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당에다 팔기로 한 거죠. 당시 대부분의 레스토랑에 프렌치 프라이 메뉴가 있었고 튀김기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심플롯의 냉동 프렌치 프라이는 일단 조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생감자를 튀기고 서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건 그냥 기름에 담궜다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3분이면 가능한 거죠. 조리 시간이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다는 것은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감자튀김을 팔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다른 요리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죠. 조리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음식을 파는 것, 바로 맥도날드가 지향하던 바잖아요. 심플롯의 냉동 감자튀김은 맥도날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감자튀김을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게 해줄 제품이었던 거죠. 1967년 맥도날드와 심플롯의 회사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뻗어남과 동시에 심플롯의 냉동 감자도 세계로 나가게 됐죠. 맥도날드 전체에서 소비하는 감자튀김의 50%를 심플롯이 공급했었으니까요. 이때부터는 다른 패스트푸드 경쟁사들도 심플롯의 냉동 감자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잭 심플롯은 이렇게 냉동 프렌치 프라이의 왕이 된 거죠. 이젠 너무 흔해졌지만 감자튀김은 세계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메뉴가 됐죠. 사실 생감자를 직접 잘라 튀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더라면 감자튀김이 지금처럼 대중화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냉동 프렌치 프라이가 개발됐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높아진 거죠. 비싸고 신선한 제품도 좋지만 극강의 편리함을 주는 제품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요. 벌써 2024년입니다. 올해 목표나 계획 같은 것들 아마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더 좋은 직장에 간다거나 멋있는 몸을 만들거나 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다는 다짐이실 텐데요. 이런 큰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목표에 몰입하기보다는 특별하진 않아도 접시 위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감자튀김처럼 작은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